식물에서 감자는 줄기다. 네, 광합성 먼저 알아보자면, 광합성은 그냥 연무체가 바로 세포소기관이라는 거예요. 초록색 세포소기관, 그러니까 세포소기관은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볼게요. 앞면이 뒷면보다 더 초록색을 띠는 거다. 이 광합성에 필요할 수 있죠. 흑성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 엽록소가 이제 엽록체에 들어있는데, 그 엽록체가 앞면보다 뒷, 뒷면보다 앞면이 더 많이 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잎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입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위에가 표피가 있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요. 뭔가가, 뭐가, 그, 세포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빽빽한 거를 책상 조직이라 하고, 약간 느슨하게 있는 게, 그 다음 줄에는 해면 조직이라고 해서 느슨하게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조직들을 이루면 자세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쯤에 이제 막 물관 체관이 나와요. 물관 체관이 있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가 있다? 또 다른 표피, 그리고 중간중간 기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 조직이 사실은 위쪽이 되게 빽빽하니까 위에가 더 초록색이 진해 보이는 거죠. 이 책상 조직 속에가 다 그 엽록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엽록체 자체가 많은 책상 조직이 빽빽하게 있는 게 위쪽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위에서 많이 해야 되겠죠. 윗면에서. 또 봅시다. 어, 여기 이거 보고 많이 물어보 광합성으로 형성되는 객체. 이때 얘를 가만히 놓아두면 얘가 이 공간이 이렇게 커져요. 즉, 물이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면은 물이 낮아진다. 그것은 어떤 것이다? 어떤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기체 발생. 어, 거기까지는 기체가 뭔지는 알 수 없어. 그냥 기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윗부분에 모인 게 뭘까? 향불을 댔다. 다시 타더라. 그러면 이제 산소다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기체인지는 몰라도 기체가 발생했다. 그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주여행을 할 때 산소, 식량 이런 거 어떻게 얻을까 하면은 식물 공장이 필요하다. LED. LED 이용하면은 빛이 공급되겠죠? 그리고 숨쉴 때 나온 이산화탄소, 그리고 배설물을 정화시켜 얻은 물, 이런 걸로 이 식물을 키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 실험에서는 장소, 광합성 장소, 여기에서 장소를 알려준다는 거고, 지금 장소를 알기 위해서 잎을 일부러 탈색을 시켜요. 탈색시켜가지고 보니까 잎에서 동글동글한 영역들이 바로 뭐였다? 엽록체였더라. 거기에서 녹말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좀 보시면 인맥 없는 부위, 아까 잎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물관 체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인맥이 있잖아요. 잎에도 인맥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물관 체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제 그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들이 있기가 어렵지. 물관 체관이 가득하니까 거기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떼어낸다는 얘기고. 자, 이제 LED 전등 사이를 줘가지고 빛의 세기를 변화를 주죠.
빛의 변화를 가지고 A와 B를 비교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어,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았고요. 네,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광합성량에 대해서 빛의 세기에 관련해서 알고 있어.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한 조건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요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맞춰야 될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아줘야 되겠고 어, 여기 또 나오죠? 수소. 수소가 식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생명체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효소가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열을 가하면 이제 굳어. 성분이 변해서 성분 변환으로 기능이 상실된다. 이 효소가 어떤 생명체에서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이런 40도 이상이 되면 잘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이거를 아까 다른 친구들 소율이하고 우리 지영이한테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식물의 겨울맞이에서 잎을 버리고 겨울용을 만든다. 양분을 뿌리나 줄기에 모아서 겨울을 난다. 네, 이게 지금 다 그 몸 안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가 잘 알죠. 어, 이게 되게 신기하죠. 홈런은 양분 농도를 높인다. 양분 농도를 높이면은 잘 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금물 같은 거는 잘 안 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세포가 안 얼게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다. 겨울맞이. 음, 그리고 온실에서 만약에 재배를 하고 싶다? 그럼 빛 들어와야 되고, 온도 유지해야 되고,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농도가 많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빛의 세기가 더 세질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의 세기를 세지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냥 어느 농도 일정 수준에서 머물게 하면 되겠다. 라는 거고, 어,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을 살짝 해줬죠. 여기 이렇게 빽빽한 쪽, 빽빽한 쪽이 이제 초록색으로 좀 더 진해 보이겠지? 그리고 네, 아까 말했던 것도 여기 다 있습니다. 뒷면에 기공이 많으네요. 앞면에서는 먼지나 빗물이 기공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도 이렇게 빗어오면 기공이 위에 있다 하면 막히겠죠. 네. 그리고 또 너무 많으면 위에서는 증산작용이 쉽게 일어날 거란 말이야. 햇볕을 잘 받으니까. 그래서 물이 쉽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뭐지? 샐러리 줄기구나. 줄기에 이렇게 빨간 부분이 물관인데 사실은 식물에 이렇게 식물이 서 있으면 식물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 뿌리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털부터 물관이 있어. 뿌리털 속부터 물관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줄기 속으로 통과해서 잎맥이 이제 물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잎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뿌리털부터 줄기 잎맥까지 한 번에 물관이 연결이 돼 있다. 네. 이거는 물이 줄어든 거, 잎이 있는 곳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잎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대표적인 증산작용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증명해주는 실험인 거죠. 증명은 증산작용. 다른 게 아니라 증산작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작년 그 시험지에 나왔던데 증산량이 여기가 많아요. 이쪽이 많다라는 거는 여기가 내 증산작용이 활발해. 그럼 증산량이 많은 시간에는 광합성도 활발하고 또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는 기공이 열려 있게 되는데 이제 어, 기공이 많이 열려 있으면 CO2 흡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광합성이 많아진다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활발해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때는 반드시 기공이 충분히 열려 있을 때니까 CO2 흡수도 잘하고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하다. 어, 여기 아까도 얘기했는데 흡수기 물이 어떤 경로다? 포입터에서 수리의 물관, 주리의 물관을 거쳐서 인맥까지. 잎이 넓은 식물이 왜 살기 어려울까? 사막에서는 증산작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잎이 넓으면 증산작용할 수 있는 기공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물이 다 빠진다. 잎이 뾰족한 거죠. 선인장 같은 경우는. 여기 증산량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 양, 증산량. 기공 이루는 쪽이 세포적보다 두껍다. 뭐 이건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비추 가지고 달개장표 가지고는 공변세포 관찰인데 공변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영록체가 관찰된다. 초록색 영록체. 그리고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기체가 출입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공변세포의 특징 그러면은 초록색이고 영역체가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출입한다. 이 정도 기억해보자. 또 식물의 호흡. 호흡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가가 흐려져. 속해수가. 나는 변화가 없어. 가에서만 이제 CO2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식물은 빛이 없을 때 애도 호흡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싹쓸 때는 호흡만 한다는 거죠. 호흡만 해서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니까 열이 많아져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호흡하고 광합성을 비교하자면 낮가방 온실안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 한번 비교해 본다. 아무래도 낮에는 산소가 더 많아질 것, 밤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고랭지 농업이 뭐다? 바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이유가 한밤중에,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광합성을 다른 식물과 비슷하게 하는데 밤에 호흡을 적게 한대요. 왜냐면 밤에 너무 추우니까 그 추운 온도에서는 아무래도 효소도 활동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도 줄어들어. 그러면 호흡이 줄어들면 낮에 만든 양분을 적게 쓴다는 거. 잘 안 써. 어, 잘 안 쓰니까 비교적 다른 따뜻한 지역에 사는 식물에 비해서 양분이 많이 남아있어. 양분 손실이 적다. 그러므로 생산량이 더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 호흡과 정화 중에 가장 공통점이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그림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야지 미적 광합성량과 호흡량, 그래가지고 광합성량이 많다. 밤에는
광합성보다 호흡이 많다라기보다 아예 호흡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음, 수족관에 수초 넣으면 열대어가 살기에 이 수초 넣으면 이제 광합성으로 방출되는 산소 양이 많으니까 열대어 살기 좋지만 수초가 많으면 밤에는 아무래도 호흡을 많이 하니까 어, 아마 그 열대어가 밤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열대어가 살기에는 밤에도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춰서 수초들이 밤에도 광합성을 하는 게 옳다. 광합성 산모. 광합성이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졌다가 녹말로 바로 저장이 됐다가 이동할 때는 설탕으로 이동합니다. 네, 물에 잘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편하고 바이오 연료라는 말은 에너지 부족 등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안으로 어, 말 그대로 사탕수수 옥수수 바나나 껍질에서 얻게 되는데 옥수수는 요거 꼭 기억해 줄게요, 여러분. 옥수수 정말 열매. 이걸 한번 다시 캡처를 해서 잡아볼까나? 잠시만요. 음, 나중에.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이동 방향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물이겠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양분이겠고 자, 그다음에 과일나무 줄기 껍질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벗겨내면은 과일이 커지는 일으키는 아시죠? 양분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지. 그치? 그래서 수습이 낙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광합성 산물, 그 광합성 산물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포도당 점당류니까 하나, 그 다음에 설탕은 이당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어, 그 페이지에서는 네, 한번 여기도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걸 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까 까먹었네. 이, 이거, 이 연목체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과 산소의 의미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생명체에게도 이용되죠. 그래서 어, 양분이 저장된다. 네. 음,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손으로. 어, 그래서 어떤 그 O2 같은 경우는 페트병으로 해요, 페트병. 그래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CO2가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변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어, 네, 여기 낮과 밤에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출입, 왜 기체 출입이 반대일까? 그러면 그냥 무조건 광합성량, 호흡량 이야기해 주시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읽어보셨나요? 인공광합성? 인공광합성과 식물의 광합성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비슷한 점은 그 빛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차이점은 식물은
그거 CCK2에 보실 수 있는 포도당만 만든다면 인공광합성은 다양한 물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 승률이 끝납니다. 그리고 물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습관에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일단은 지구상의 70% 이상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표면에서 70%, 그리고 또 EX 상태를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양하다. 있고요. 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 빙하 속에 공기방울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고 꽃가루는 뭐고 화석이 뭔지 이런 걸 가지고 과거의 지구를 파악할 수 있어요. 빙하를 가지고. 왜냐면 빙하가 이렇게 두텁게 쌓인 얼음인데 그 아래쪽을 보면 이제 아주 예전에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출을 하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지구상 모든 물이 액체가 된다? 그럼 당연히 호수면이 높아지고. 이것도 기억했어요. 강물과 호수의 물이 접근성이 좋다라는 표현, 접근성. 쉽게 어,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했고, 수자원의 특징이 일단은 그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게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강수량 때문에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과 같은 저수 시설을 이제 건설하거나 지하수가 안정적이다. 왜냐,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하수 활용 사례에서 뭐 이런 것도 한다는 거, 뜨거워진 도로 식히기, 도시 조경, 청소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에너지 파트에서 화력, 조력, 지열 발전 다 물과 관련돼 있다. 하는 거고, 수자원 써라. 그럼 당황하시지 마시고 숫자원은 지하수나 아니면 빙하나 아니면 호수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파제, 뭔가 물에 설치한다고 숫자원 활용한 게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이 그만큼 부족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해수로 가서 해수의 온도, 수온 분포가 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스팅스원이 위도가 곧 뭐니까 태양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는 적도에는 저렇게 빨갛다. 수온 분포는 항상 적도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일수록 배치로 낮아진다. 그리고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에 혼합이 되어서 두꺼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심해층은 그냥 무조건 4도씨 이하로 낮아서 얘가 더 떨어지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게 중요하죠. 뭐냐면 위쪽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갑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차가운 게 거의 올라오려고 하죠. 네, 그래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요런 실험 보면은 층산 구조를 볼 수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지금 이 수온의 1cm에서 온도 3cm, 5cm, 7cm, 9cm에서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처음에 그 일정했다가 전부 다 일정했다가 가열을 시작하면 사실 맨 위에가 뜨거워지고 맨 위에가 뜨겁고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분 동안 가열하면.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더 가열을 시작하면 여기 보면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일정한 구간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를
혼합증이 생기더라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수온 분포 영향을 준 거는 가열장치의 열과 바람. 음, 네. 일조와 구간이 혼합층인 거 기억해 주시고, 네, 염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등에 묻은 하얀 가루는 바다에 있는 염화 나트륨. 얘가 제일 많고, 2위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1, 2.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인데, 네, 염화 마그네슘과 염화 나트륨이다. 그 염분이 높다. 그러면 강수보다 증발이 많거나 해수가 얼거나 결빙하는 거, 빙하가 녹는 거, 해빙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또, 음, 여름철 중국에 강수량이 많을 때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 물고기가 왜 떼죽음을 당할까? 그러면 여름철에 중국에서 이제 황해 쪽, 우리나라도 황해잖아요. 황해 쪽으로 담수 유입을 막 시킨 거죠. 그러니까 황해의 염분이 떨어지면서 황해 쪽에 있는 물고기들도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담수가 유입될 수 있다. 또 주변 해류. 해류가 바로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다. 어, 이렇게 조석 현상. 조석 현상 아시죠?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 이것도 다 조석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음, 이 조석 현상을 가지고 활용되는 거 조개류 같은 게 이제 갯벌 드러날 때 많이 채취할 수 있고 쭈꾸미, 꽃게 같은 수산물은 이 차이가 꽤 클 때, 그 바다가 움직임이 크면 그때 어획량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그럴 때 물고기 양도 많아지고 또 배를 띄울 때도 도움이 되고 음, 핀 헤어 같은 거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른데 음, 여기 보면 서해안, 남해안의 조류 발전이 제일 좋은 이유가 좋다가 커요. 그리고 또 조류가 빨라요. 물의 흐름이 빠르다. 네, 왜냐면 예, 되게 해안가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어, 밀물이 들어올 때 그리고 썰물이 나갈 때 사람들이 조금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네. 좁은 곳으로 들어오면 조차가 더 커지잖아요. 좁은 곳으로 오면은 더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리고 조류 발전이 좋은 거는 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절 상관없이 할 수 있다.